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문각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우찬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경찰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른 과목은 법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경찰학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명확히 여기까지다 이렇게 설정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암기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과목과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서로 촘촘히 엮여 있다면 이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는 별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학에서도 법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제 경찰행정법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경찰행정법이 좀 짧은 기간에 그 이해에 있어서 또 힘든 점, 그런 점도 우리 경찰학 시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 최종 정리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최종 정리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학 공부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출제 비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총론, 강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론 부분에서 출제 기준을 보면 경찰학의 기초이론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경찰의 개념, 네, 그리고 임무, 네, 그리고 윤리, 그리고 범죄 이론이 있습니다. 네, 합해서 30%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40문제 중에 12문제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행정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과목 중에서 특히 우리는 행정법 영역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경찰행정법 영역인데 35%, 네, 35% 14문제입니다. 14문제 안팎으로 출제가 되고, 자, 그리고 경찰행정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역시 일반 행정학에서 우리 경찰과 관련된 부분, 네, 행정학으로 출제되는데, 행정학 같은 경우에 15% 내외 6문제, 네, 6문제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앞서 제가 얘기할 때 일단 비중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배열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시험 출제 순서는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이 경찰학 기초이론의 뒤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12번까지고 여기가 13, 14번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15번부터 앞서 얘기했듯이 28번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행정학이 29번부터 해서 보통 이제 34번 정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1에서 40번까지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강론 파트가 있습니다. 강론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범죄 이론이 앞서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밖에 분야별 경찰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전 영역, 네, 그리고 수사, 범죄 수사, 네, 그리고 교통, 네, 그리고 경비 경찰, 정보, 안보, 외사 경찰 활동이 있는데요. 네, 이런 활동들, 분야별 경찰 활동이 6문제 안팎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변별력을 갖추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은 좀 많지만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제들을 뽑아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경찰학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출제 비율에 맞게 공부 비율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기출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행정법 영역이나 이제 범죄학인데요. 범죄학은 실제 범죄학 과목이 있으니까요. 행정법도 그렇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경찰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새로운 유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이제 명심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출제 영역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존의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출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그 기출 외적인 영역 있죠? 너무 확장하면 안 되고요. 예, 좀 제한된 영역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학의 판례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법원의 이제 판결과 관련된 사례가 또 출제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법이라든지 전 영역과 관련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 경찰학 시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책 있죠. 책을 하나의 기본되는 책으로 정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요약된 책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약된 책은 일단 40문제에 맞지 않고, 네, 그리고 내가 요약서를 봤을 때 나중에 기출 외적으로, 그죠? 확장돼서 나왔을 때 벗어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서 있죠.
기본서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서는 기출 외에도 확장된 영역을 같이 품고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서와 기출을 반복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면 답은 알잖아요. 답은 알지만 계속해서 봅니다. 네, 그래야 이제 출제 가능성 높은 영역을 기본서에서 이제 표시해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즉, 2권이잖아요. 2권을 한 권으로 만드는 게 단권화인데 보통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단권화를 거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책을 단련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경찰학 시험에 새로 들어오는 영역이 많거든요. 새로 이제 법령이 만들어졌다거나 바뀌었다거나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기출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죠. 기본서에 있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기본서를 또 단련해서 기본서 중심으로 네, 계속해서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는 것이 바로 경찰학 단기 합격 고득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른 것이요. 새로 만들어진 거, 바뀐 것 있죠. 네, 그런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로 네, 법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시험 기출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나왔는데 그 법령의 특정 지점이 나왔다. 그럼 다른 지점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점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기본서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네,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기출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정리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전에 다른 시험 있죠. 앞서 얘기했지만 승진, 경위공채 시험이 있죠. 네, 그런 시험들은 점검을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추려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경찰학 고득점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 암기 사항이 있는데요. 단순 암기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 따로 적어서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최종 정리할 때 쭉 훑어보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학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이제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수험 생활에서 마라톤과 같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책을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기출을 꾸준히 공부하고 기본서와 합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책을 계속 단련해야 됩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모두 네, 점검을 해서 마라톤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공부하고 책을 내 기본서를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전에 그 기본서만 보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노력을 네, 들여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격한 변동이 있는 수험 생활은 위험하고요. 단순한 생활, 단순한 수험 생활 심플 라이프가 우리 고득점, 경찰학 단기 합격 고득점의 네,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평정심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평정심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긴 한데 꾸준한 노력과 생활이 이제 우리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수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학 단기 합격, 네, 그리고 고득점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였습니다. 이 공부 방법에 근거한 실천은 우리 학원에서 만나서 네, 같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